안녕하세요. 최신 게임의 최종반까지의 게임 플레이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찍먹 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얘기드리는 찍소입니다. 다음 달이 새해의 시작이다 보니 첫 주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게임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중순부터는 다양하고 굵직한 게임들이 있어 기존 불문 오로지 한국어를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1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달이 2023년의 마지막인 만큼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1월에는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11일 날 병동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 워호스피탈이 발매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 내 군 병원을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군의관이 되어 전쟁에서 실려온 병사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신병 모집을 통해 인력 자원을 충원하고 수색 작전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수집해 군 병원 시설을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계속 치료를 할지 혹은 전장으로 다시 내보낼지 아니면 제대를 시킬지 매 순간 선택이 강요된다고 합니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게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 펑크와 같은 생존 경영 시뮬레이션을 좋아하신다면 워호스피탈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3편으로부터 5년 뒤의 이야기를 담은 모모도라 시리즈의 최신작이 11일 날 나옵니다. 플레이어는 코오 마을의 고위 여사제 모모가 되어 화려한 픽셀 아트로 이루어진 분위기 있는 세계를 탐험하며 마을 사람들을 악마로부터 지키기 위한 임무를 떠나게 됩니다. 카드 시스템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하며 근접 콤보, 회피, 그리고 활을 이용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보스전도 준비되어 있지만 너무 어려운 유저들을 위해 난이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 메트로베니아 장르와 도트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모모도라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10월달에 발매되었던 최초의 모터베니아 게임인 라이카가 11일에 스위치로 돌아옵니다. 아직 공식으로 발표된 정보는 없지만 스팀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만큼 스위치에서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황무지를 배경으로 점령군의 억압을 받는 부족과 딸을 잃고 끝없는 복수의 길을 걷는 한 엄마 코요테 전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황무지를 바이크로 가로지르며 스릴 넘치는 점프를 하고 슬로우 모션으로 적을 쏘는 화끈한 액션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그려낸 듯한 훌륭한 그래픽에 더불어 거대한 보스전 그리고 수많은 미션이 준비되어 있고 스팀의 유저 평가 또한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니 모터베니아의 신선함과 모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스위치로 즐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출시되었던 고전 서바이벌 호러 게임 어둠 속의 나홀로의 리메이크 버전이 16일에 출시됩니다. 이번 짝의 메인 스토리는 에밀리와 에드워드 두 주인공 중 한 명을 선택해 진행이 되는데 실종된 에밀리의 삼촌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더 시터 저택 주변 환경을 탐험하며 괴물과 싸우고 퍼즐을 풀어 저택의 비밀을 파헤쳐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든 괴물이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와 턱없이 부족한 총알만으로 생존해 나가는 스릴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심리적 공포와 생존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신화를 배경으로 한 페르시아의 왕자가 18일 날 출시됩니다. 플레이어는 천재적인 검술 실력을 지닌 사르곤이 되어 독특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퍼즐을 풀거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다채로운 모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신화 속 괴물들과 타락한 시간의 적들을 시공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고개와 같은 전투로 상대하며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인 스토리도 흥미롭고 독창적으로 짜여졌다고 하는 만큼 페르시아 왕자 시리즈의 오랜 팬이시거나 액션 어드벤처 플랫폼을 좋아하신다면 페르시아의 왕자를 기다려봐도 좋겠습니다. 19일날 닌텐도 DS와 위로 제작되었지만 한국어로 발매되지 않았던 아너더 코드 2개의 기억과 기억의 문의 합본이 한국어를 지원하며 리메이크됩니다. 게임은 부모의 행방을 쫓는 소녀가 낯선 땅에서 과거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원작과는 다르게 3D 맵으로 더 자유로운 모험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힌트 및 탐색 기능에 더해 캐릭터 보이스와 사운드 그리고 시나리오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 캐주얼하게 퍼즐을 풀며 수수께끼를 알아가는 것의 재미를 느끼신다면 한국어로 나오는 이 기회에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사이클은 태양 폭발로 인해 인류 문명이 파괴된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19일날 발매되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인류의 멸종을 막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채집, 채광,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을 모아 기술을 개발하고 도시를 발전시켜 관리해 나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규칙을 세워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통제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올려 자원 채집량을 늘려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관리하는 시티빌더류의 게임이 취향이시라면 뉴사이클에서 인류 문명 재건을 이끌어 나가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았던 라오어2의 리마스터판이 19일날 출시됩니다. 발매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무엇을 리마스터한 건지 모를 정도로 개선점이 너무 미비해 PC 버전 출시를 위한 리마스터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임적 요소로는 로글라이크 모드, 탐험지역 확장, 듀얼센스 기능, 캠페인 컷신 중 개발자 및 배우의 해설 모드, 로딩 단축, 스피드런 모드 등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원작을 구매하셨고 스토리에 큰 비중을 안 두시면서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셨다면 $10의 가격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니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원작을 안 해보셨고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게임이 덤핑될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보셨다가 구매를 결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너무 유명한 게임이긴 해서 디테일한 소개는 영상 길이상 생략했습니다. 11월에 스팀에 출시되었던 하울이 이번에는 한국어 지원과 함께 23일날 플스로 돌아옵니다. 하울은 리빙 잉크 아트 스타일의 그래픽과 중세의 설화를 배경으로 한 턴제 전략 게임인데요. 포효를 들은 자는 누구든 야수로 만드는 역병이 퍼진 땅에서 귀가 안 들리는 주인공은 추료법을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적의 행동을 예측하고 예언 시스템을 활용해 세심한 전략을 세워 다양한 늑대 괴물들을 처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처치하거나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연막탄, 폭발 사격 등 다양한 스킬들을 획득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팀의 유저 평가도 긍정적이고 60개의 레벨로 이루어진 4개의 챕터가 있다고 하니 전략 턴제 게임을 좋아하시고 하울의 개성 있는 그래픽 스타일에 관심이 가신다면 이번에 한국어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24일 생존과 제작 그리고 액션 RPG가 합쳐진 오픈월드 게임 인슈라우디드의 얼리 액세스가 시작됩니다. 숨겨진 지식과 보물을 찾아 숲, 동굴, 던전 등을 여행하며 강력한 전투 기술과 주문을 터득할 수 있고 심층 스킬 트리 시스템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설 무기와 갑옷을 제작 및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으며 방대한 재료와 가구들로 건축물을 건설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PvE로 다양한 몬스터들과 보스들을 혼자 혹은 파티로 사냥할 수 있고 PvP를 즐기신다면 16인 협동 모드로 다른 사용자들과 싸우며 그들을 약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리 액세스로 출시가 되어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제작부터 RPG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춘 게임을 찾으신다면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법정 배틀 시리즈인 역전재판의 4, 5, 6편의 합본판이 25일날 발매됩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변호사 오도로키가 되어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며 증거물과 정보를 모아 피고를 변호하면서 원고인 검사를 상대하게 됩니다. 4, 5, 6편은 정발 당시 영문판으로 발매가 되었는데 14년 만에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완전 현지화로 더빙도 된다고 하네요. 원작의 DLC도 모두 포함되고 에피소드 내 특정 챕터부터 시작하는 기능과 인게임 음악, 컷신, 일러스트 등을 볼 수 있는 뮤지엄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니 역전재판 시리즈의 팬이시라면 필구 목록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과 같이 실펜의 주인공 카스가 이치반과 시리즈 오랜 주인공인 키류 카즈마가 용과 같이 팔로 돌아옵니다. 이번 작에서 이치반은 어머니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며 7편과 마찬가지로 밑바닥부터 성장하는 스토리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전작들에서 등장했던 동료들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싸움은 전략성이 더해진 라이브 커맨드 배틀로 변했으며 전투에 돌입하면 캐릭터를 유리한 위치로 이동시킨 뒤 전장의 환경적인 요소를 활용해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키류의 경우 각성 시스템을 사용하면 전투가 턴제에서 라이브 액션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또한
추가된 신규 직업들과 육성 요소, 그리고 용과 같이 시리즈 최초로 해외 스테이지인 하와이와 휴양지에 어울리는 낚시, 햄버거 배달, 야쿠몬 배틀 등 시리즈 특유의 미니게임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게임의 오랜 팬이시라면 26일 날을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다이 남코에서 제작한 가히 격투게임의 근본이라 불릴 만한 철권이 26일 날 돌아옵니다. 스토리는 전작으로부터 반년 후의 이야기이며 카즈야와 진의 콩가루 집안 싸움이 전 세계를 말려들게 하는 대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총 32명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그 중에는 킹, 폴, 리나, 진과 같이 익숙한 캐릭터들도 참전한다고 하니 정들었던 캐릭터로 플레이하거나 새로운 싱글 플레이 모드인 아케이드 퀘스트에서 자신이 만든 아바타로 배틀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투는 다양한 스테이지가 추가되었고 새로 도입된 히트 시스템으로 전작에 비해 더욱 공격적인 대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 철권을 오랜만에 얼리얼 엔진 5로 발전된 그래픽으로 다시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배트맨 아캄 시리즈를 만든 락스테디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정확히는 2월 2일 출시지만 디럭스 버전을 구입하시면 1월 30일 날 미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GTA5처럼 할리퀸, 데드샷, 캡틴 부메랑, 그리고 킹샤크를 마음대로 바꿔가며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며 코어 플레이 시 최대 4명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아캄버스 시리즈 내내 등장했던 아캄시티가 아닌 메트로폴리스가 무대가 됩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를 없애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배트맨 아캄 나이트의 5년 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투는 전작들과 달리 프리플로우 액션이 아닌 오픈월드 TPS 장르라고 하는데 근접전이 더 어울릴 것 같은 킹샤크가 원거리에서 총을 쏜다거나 배틀패스와 라이브 서비스 게임 요소가 포함된 것에 대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DC 유니버스를 좋아하신다면 슈퍼맨을 포함한 저스티스 리그를 없앤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퀸폴은 31일 날 출시되는 중세 판타지 MMORPG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기호를 가진 5개의 지역이 있으며 총 맵의 크기는 세계 최대 규모인 2016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자부합니다. 전투는 논타겟 형태로 함선 전투를 포함한 성 공성전도 있으며 몰입감 넘치는 중세 전투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함께 9가지의 무기가 있으며 장비 제작 및 개발 시스템으로 드랍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탈것과 애완동물을 함께 동반할 수도 있고 나만의 집을 짓거나 친구들과 함께 클랜섬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보스전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스토리를 통해 퀸폴의 방대한 서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MMORPG를 찾고 계신다면 모든 컨텐츠를 즐기기엔 하루가 모자랄 것 같은 퀸폴에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어가 지원되는 1월 출시 게임들을 알아봤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굵직한 게임들이 있어서 그런지 2024년 한 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찾다 보니 인시라우디드나 퀸폴은 게임성이 너무 비슷한 것 같네요. 제작, 생존, 그리고 RPG 요소를 공통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1월에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혹은 구매하실 예정인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게임의 출시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 게임에 대한 게임 플레이와 이에 대한 리뷰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